안녕하세요. 5월 15일 오늘은 스승의 날입니다. 오전 중에 영상을 하나 올리려고 했는데 어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바쁜 일이 있어서 조금 늦었습니다. HLB와 HLB 그룹주의 지난 한 주간은 참으로 행복했었죠. 내일 이번 주 역시도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이 난 곳에 기름을 끼얹듯 그러면 더욱더 활활 타오르겠죠. 미국 시장 역시도 이렇게 반등을 하면서 지난 금요일 새벽녘에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적은 폭이지만 양봉으로 나와서 언급을 드렸습니다. 연착륙의 가능성, 워낙에 고점 대비 저점의 하락폭이 30% 이상대의 고점 대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물론 40년 내 큰 물가 상승도 물론 있지만 주가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가파르게 이렇게 마치 망하듯이 그런 흐름보다는 상승과 하락의 파동을 형성하면서 천천히 금리 인상 고려해서 연착륙의 가능성이 있지 이렇게 5일, 6일째 내리꽂는 경우는 반등에 반드시 있다라고 할 적에 토요일 새벽녘의 미증시는 반등의 모습이 또 유럽 시장 역시도 좋은 흐름 이렇게 임상의 모멘텀, 매출 이러한 그리고 글로벌 시장까지도 함께 이번 주는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번 주의 흐름과 그리고서 또 하나의 소식 하나는 보통은 공매 세력들의 숏 커버링 또는 숏 스퀴즈도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부분들은 바로 숏 스퀴즈에 해당합니다. 숏 커버링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들어서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공부 차원도 조금 있습니다. 숏 커버링은 무엇이고 숏 스퀴즈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어떤 것인가? 바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숏 스퀴즈입니다. 우리가 숏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짧다. 잠시 후에 언급을 드리겠고요. 우선은 글로벌 시장의 모습을 한번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장 지난 금요일에 우리 시장 코스피와 코스닥 코스피 200 지수가 전부 2%대의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가 토요일 새벽녘 5시 어제 다우존스는 1.47 잠시 곳을 누르게 되면은 이틀째 이렇게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나스닥은 현재 3.82%에 이곳은 이 차트 상으로는 거래량이 나오지 않지만 거래량까지 보면서 이와 같은 움직임을 봐야지만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난 금요일 새벽녘에 나스닥은 이렇게 강보합의 흐름을 보였지만은 거래량이 대단히 최근 5월 들어서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임으로써 고점 대비 낙폭이 많이 커서 당분간 최소한 이번 주 정도는 절반 이상은 상승의 흐름으로 좀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S&P 500 지수 역시 2.39%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토요일 새벽녘에 유럽 증시, 영국 FTSE, 독일, 그리고 유로스톡스까지 해서 2%대 이상의 강한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4원 정도 내린 부분이 있으나 1284.2원에 역시 달러 강세는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죠. 이렇게 그럼에도 조금 4원 정도 하락을 했지만 가장 워낙 약세 달러 강세는 지속되고 있다. 엔달러 환율 역시도 마찬가지의 모습이고요. 서부 텍사스 원유가 배럴당 4달러 상승한 4%대의 상승, 즉 110.49달러로 마감을 했고요. 북해산 브렌트유 역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0%대 상승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내외적으로 현재 이번 주 정도는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오지 않나 그러한 상황에 3일째 HLB는 급등으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간의 물량도 잠시 한번 볼까요? 시간에서도 HLB는 3.29% 상승을 한 부분인데요. 이것이 상한가라고 하는 것, 그날 장중에 30% 이상은 시간에까지 고려해서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종가 기준으로 HLB는 25.74% 1000만 주의 거래량을 하면서 42,500원의 종가를 했는데요. 시간에 11만 주의 거래량 그리고 상장량이 11만 3,450원 이러한 상황으로 상한가를 보여주었다. 그리고 HLB 제약 역시도 장중에서는 25%의 상승 600만 주의 거래량이 냈는데요. 역시 10만 7,965주의 거래량을 보이면서 3.8% 상승 13,500원의 종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상장량은 5만 주의 모습을 하고 있고요. 다시금 일봉으로 그러면서 미국 시장의 급등 그리고 시간의 상한가, 임상의 모멘텀의 자료 등등 이번 주에는 역시 큰 폭의 상승, HLB 기준으로는 이곳 일봉상에서 현재 5만원대까지도 한번 이번 주 충분하게 노려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700만 주의 공매도 상황이 쇼트 커버링이 아니라 숏스퀴즈 공매 세력의 손실로 이어지는 숏 커버링은 공매 세력에는 차익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숏스퀴즈는 공매 세력의 큰 폭의 손실을 그래서 속된 말로 부랴부랴 정신없이 매수하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숏스퀴즈를 이번 주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공매 세력의 움직임을 5월 11일자 기준으로 본다라면 HLB 현재 공매도 잔고 수량이 700만 주를 웃도는 6.6%에 해당이 됩니다. 대량 보유자로서는 메릴 린치 인터내셔널, 모건 스탠리 인터내셔널, 시티그룹 글로벌 마켓, SK증권, JP모건 이렇게 5군데의 공매도 대량 보유 잔고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6.6% 700만 4만 주의 공매도 잔고 수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한 이제 HLB가 바닥권에서 갤갤거리고 글로벌 증시까지 좋지 않아서 조용하던데 최근 3일 정도 상승을 해서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또 하루에 3개, 4개씩 바쁘게 또 이렇게 올리는 걸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초지일관하면서 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거 상관없이 우리 식구님들께서 잘 인내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는 말씀. 그러나 현재 6월 3일에서 7일에 아스코 ASCO의 임상 선약낭성암의 발표에 풀 임상 발표가 있는데요. 그거 이전에 다시 한번 이렇게 항상 우리는 상승을 하게 되면은 조정이 도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FDA 신약의 내년 1분기까지 2건에 대해서 신약 신청을 기대하는데 선약낭성암은 올 12월 중에 한번 하지 않을까? 그리고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내에 따라서 그 기간은 터미 아스코 일정이 마치면서 잠시 주가는 조정도 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고점 추격은 저희 식구님들은 저는 1월부터 여전히 2월 말일에는 반드시 올해 투자해야 할 종목이다라고 언급을 드렸었고요. 저점 매수, 추격 매수는 대단히 자제를 하시거나 또는 눌림 자리에서 제가 영상에서는 물론 다루어 드리겠지만은 현재 4만원대 이상은 정말 눌림 자리에서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러한 상황. 그러면 9월 ESMA 유럽
종량학회까지는 또 상당히 먼 기간이 있기 때문에 상승과 하락을 하면서 정배열의 서막으로 이렇게, 그리고 NDA 신청 올해 또는 내년 1분기 내에 2건의 신약 신청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주가의 상승의 모습은 함부로 예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부분이고요. 어쨌든 내년 1분기 신약 신청 2건까지는 만약에 된다라면 그때까지는 장기적인 보유,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면 되겠고요. 조금 도전적이다라고 한다면 보유 물량의 10% 미만 정도, 맥시멈 20% 미만 정도는 매매를 통해서도 충분히 수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다. 각자의 매매 포인트에 따라서, 매매 원칙에 따라서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 주는 어쨌든 공매 세력의 숏스퀴즈, 그리고 글로벌 시장의 동반 상승의 반등의 모습, 과연 이번 주 6월 초까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대응하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겠고요. 그러면 우리 식구분들은 잠시 좀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좀 즐거운 마음으로 숏 커버링이란 무엇이고 숏 스퀴즈가 무엇인지 제가 조금 쉽게, 우리가 숏이다, 롱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사실은 이런 용어들은 선물 옵션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용어들입니다. 숏은 쉽게 말하면 매도라는 말을 의미하고요. 롱, 긴, LONG는 매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보통은 숏 커버링은 많이 들었는데요. 숏 커버링은 공매 세력에 수익을 준다는 말입니다. 고점에서 팔고 저점에서 숏 커버링 되사서 다시 되갚는 그러한 부분을 숏 커버링이라고 하는 반면에 숏 스퀴즈는 주가가 하락을 할 줄 알고 공매도를 쳤는데 갑자기 이렇게 3일 동안에 큰 상승을 보이게 되면은 큰 손실로 공매 세력은 이어지겠죠. 따라서 부랴부랴 정신없이 다시 매도한 공매도 친 물량을 고점에서 매수하는 그러한 부분. 그러다 보니까 숏 스퀴즈는 공매 세력이 큰 손실로 이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숏 스퀴즈는 주가가 올라 공매도를 한 투자자, 공매 세력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신없이 부랴부랴 다시 그 주식을 매수하는 것을 숏 스퀴즈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원하는 바는 바로 숏 스퀴즈죠. 따라서 대차가 된 부분들은 대차 해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숏 커버링이나 숏 스퀴즈의 경우 모두 매수하는 거지만 보통 숏 커버링은 주가가 빠져 기분 좋게 청산이라는 말은요. 주가가 하락을 할 거를 대비해서 공매도를 치겠죠. 그러면서 다시 그 공매도는 다시 되갚아야 되기 때문에 저점에서 편안하게, 만약에 100만 주를 고점에서 매도를 하면 저점에서 100만 주를 매수해서 다시 되갚는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청산한다. 그렇다면 공매 세력은 큰 수익을 내겠죠. 한편 숏 스퀴즈는 갑작스럽게 주가가 올라서 공매도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고 더 저점에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주가가 급등을 하는 상황에 있어서 매도보다 다시 사들이는 부분이 대단히 위에서 사기 때문에 큰 손실로 이어지겠죠. 따라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바쁘게 매수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우리는 공매 세력의 숏 스퀴즈가 들어와서 주가가 급등하는 부분에 불을 끼얹는 그러한 역할을 숏 스퀴즈가 이번 주부터 나오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급등한 그런 HLB가 그러한 시절이 있었죠. 이때가 2019년도 바로 숏 스퀴즈가 일어나면서 6배, 7배, 700% 이 정도의 급등한 모습이, 바로 700~800%의 모습이 숏 스퀴즈가 일어났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금 임상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 미국 FDA 품목 허가 가능성이 높다.
임상 3상에서 유효 효과를 확인했고요. 내년 1분기 내에 내라는 말이 좀 빠졌네요. 다시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에 신청할 듯하다. HLB가 개발해온 표적 항암제 리보세라닙이 미국 최종 임상에서 효능을 확인을 했다. 중국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 캄넬리주맙과 함께 투여한 글로벌 임상 3상에서이다. 이에 따라 미국 식품의약국의 허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HLB는 간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 병용 임상 3상에서 1차 유효성 지표를 충족했다라고 지난 5월 12일 밝혔습니다. 1차 유효성 지표는 신약 후보 물질의 효능을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에 해당이 되고 HLB는 리보세라닙과 캄넬리주맙을 투여받은 간암 환자의 전체 생존기간 OS와 병이 악화되지 않고 지내는 기간 PFS가 기존 약을 투여받았을 때보다 개선이 되었다, 임프로빙이 되었다라는 소리겠죠. 개선이 되었다. HLB는 데이터 추가 분석을 거쳐서 향후 개최될 글로벌 암 학회에서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고요. 이번에도 조금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서 에스모 9월 유럽 종양학회에서 발표할 예정. 회사 관계자는 핵심적인 지표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했고, 리보세라닙은 HLB가 2009년 미국 바이오 회사에 지분 투자하면서 기술을 도입한 후보 물질입니다. 현재 글로벌 판권을 HLB가 갖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HLB 생명과학이 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HLB는 내년 1분기 내에 FDA에 품목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고 미국과 중국, 한국 등 세계 13개국 국가에서 543명을 대상으로 한 글로벌 임상인 만큼 품목 허가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HLB는 간암 외 말기 위암과 선양 낭성암, 이번 6월에 부수까지 차려놓고 전문의와 글로벌 시장에서의 그러한 면담을 진행한다라고 했죠. 임상을 완료했습니다. 말기 위암과 선양 낭성암 두 암종에 대해서는 병용 임상이 아니라 리보세라닙을 단독으로 투여하는 임상이었고, 말기 위암 대상 임상 3상은 2019년 끝냈지만 1차 지표를 충족하지 못했다. HLB는 이후 FDA의 요청에 따라 3년째 임상 데이터를 보완하고 있으며 선양 낭성암은 임상 2상을 최근 마무리했고 다음 달 6월 3일에서 7일 아스코 ASCO 열리는 미국 임상 종양 학회에서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HLB 관계자는 선양 낭성암은 아직까지도 마땅한 치료제가 없어 임상 2상 결과만으로 품목 허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요. 내년 1분기까지 최소 2개 암종에 대해 품목 허가를 신청하겠다라고 관계자는 말했습니다. 한편 HLB는 자회사 엘레바가 아스코 행사 기간 중에 별도로 부스를 운영하며 전 세계 임상의와 다국적 제약사의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파이프라인과 우수한 효능을 소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주 쇼티스 퀴즈, 그리고 글로벌의 수급 동향, 그리고 임상의 모멘텀, 그리고 매출에 대한 그러한 모멘텀으로 이번 주도 역시 기대해 볼 만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편안한 휴일 되시고 늘 건강하시고 잠시 주가가 출렁일지라도 좀 편안하게 올해만큼은 긍정적인 기대감, 그리고 일부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제가 잠시 비중을 좀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욕심은 정말 진심으로 저도 역시 10% 저는 내외 정도 조금 더 물량이 더 많으신 분이라든지 이런 분께서는 20% 이상은 하지 않는 그 내에서 어느 정도 트레이딩도 저는 수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주 극소수 분께서는 단타가 물러나라,
예, 이 시장 자체가 시장 주체는 바로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시장 자체가 트레이딩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단타이든 장기이든 무엇이든 간에 수익을 잘 내셨으면 하는 바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적은 물량만 트레이딩하고 나머지는 중장기적으로 하는 것이 수익 면에서 가장 크게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리면서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셨고 축하드리고 휴일 오늘 스승의 날이기도 하죠.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